지금 생각해도 되게 큰 금액인데 컨설팅이라든지 강의료를 합쳤을 때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가 되더라고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한테 이번 해에 해보고 안 되면 접고 직장 들어가라라고도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몸이 부서지게 일을 하는데 왜 장사가 되지 않는 걸까? 컨설팅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정도 나왔고 그 다음 뭐 최고 매출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전포항입니다. 오늘은 원래 제주도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이고요. 일단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리보스코 화덕피자 용둔의 해장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윤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제주도에서 리보스코 화덕피자 용둔의 해장국을 함께 운영 중인 부효정입니다. 부부입니다. 네. 다전포협회 기버 몇 기 회원이신지, 그리고 신청 시기는 언제인지 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1기고요. 재작년 11월에 컨설팅을 받기 시작했어요. 현재 운영하는 업종, 지역을 함께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주시 한라수목원 근처에서 리보스코 화덕피자를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용두암 해안도로 쪽에 용둔의 해장국을 하나 더 오픈했습니다. 외식업을 처음 시작했던 때가 어떤 업종, 아이템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외식업을 처음 시작한 게 아마 13년 전일 겁니다. 13년 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너무 안 맞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무작정 창업을 했어요. 그때는 선술집이었죠. 선술집을 하게 됐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그때는 무슨 뭐 업종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무작정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일단 생각 없이. 일단 직장을 탈출하자. 네. 지금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직장 생활을 7년 반 하고 더 이상 직장인으로서 계속 살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에는 계속 나도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저도 외식업을 시작했었는데 아마 대표님도 그런 어떤 성공을 꿈꾸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선술집을 13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하셨었고 한 몇 년 정도 운영을 하셨었나요? 그거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아기가 너무 어려서 선술집이었기 때문에 오후 5시나 일을 나가서 새벽 3시에서 새벽 5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아내 혼자 애들을 케어하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에도 혼자 케어하고 아이고. 조그만 불화가 있었나 우리? 불화는 없었는데 한 번씩 짜증내는 네. 주기가 오죠. 장사가 그렇게 뭐 잘 된 것도 아니었고 알바 한 명 데리고 저 혼자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매출이 한 어느 정도? 아마 1,000 정도로 기억합니다. 월 1,000만 원? 예. 지난번에 우리가 곱산 대표님 같은 월 500 나왔다고. 1,000만 원이면 많이 나오셨는데 그분에 비하면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은 어느 정도? 그때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음. 손익 계산서라는 거를 그쵸. 전혀 몰랐고 솔직히 얼마 남는지도 몰랐어요. 네. 네. 얼마 버는지 남는지 네. 얼마 까지고 있는지 네. 그냥 뭔가 계속 부족한 상태? 그럼 3년 정도 선술집을 하다가 매출이 더 오르지 않아서 정리를 하게 된 걸까요? 예, 뭐 이제 애들도 같이 케어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뭘 해야 될까 다시 고민을 시작하다가 주위에 이제 화덕피자를 하시는 형님이 계셔가지고 배우려고 그만두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형님 앞에 배우진 않고 뭐 그냥 서울에 가서 화덕피자 기술을 배워서 오픈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제주도에서 선술집을 했다가 피자를 선택했잖아요. 피자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 피자는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먹고 싶은 고급 음식이었어요. 그 치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마가 사주지는 못하고 피자를 하면은 일단 세련돼 보인다?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 그런 막연하고 생각 없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장사를 처음 시작하거나 네. 아니면 멘토나 조언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인 거죠. 이게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택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고객이나 소비자가 좋아하는 거, 성과가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걸 택하고 내가 그걸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순번이 거꾸로 예. 됐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한 몇 년간 지금 운영해 오다가 컨설팅을 신청하게 됐나요? 1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몸이 부서지게 일을 하는데 왜 장사가 되지 않는 걸까?
그게 되게 의문이 많았어요. 정말 열심히 내 사명감을 다해서 피자를 만들고 딴 데서는 못 쓰는 그런 고급 치즈도 고집해서 계속 쓰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이런저런 강의도 받고 컨설팅도 많이 받았죠. 결과는 뭐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되게 큰 금액인데 몇 군데의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강의료를 합쳤을 때 따져보니까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가 되더라고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걸 받으면서도 에너지 소모가 좀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네. 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나온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했지만 네. 계속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어쨌든 결과라는 게 저희한테는 매출이잖아요. 네. 매출인데 좀 오르나 싶은 느낌은 있는데 이게 아니고 원가가 안 좋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근데 진짜 피자집도 접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겠는데요? 남편한테 이번 해에 해보고 안 되면 접고 직장 들어가라라고도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렇게 하면서 좀 이제 접으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얘기도 했었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 기억납니다. 네. 그 당시 신청했을 때도 저도 떠오르네요. 되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 상황의 컨설팅을 신청했었었죠?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돈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컨설팅 비용도 있고 이미 우리의 그 자본은 다 소진됐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대출을 받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보자. 흔쾌히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예. 그때 흔쾌히 했던 이유는 여름부터 김승호 회장님이 얘기하는 100번 쓰기라든지 이제 켈리체 회장님이 얘기하는 긍정 학원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여름에 성수기니까 매출이 조금 반짝 올라갔었긴 했는데 그런 긍정 에너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남편이 다점포왕 TV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마인드나 학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일단은 이 사람은 비슷하구나.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나쁜 사람 아닐 것 같다. 우리가 이제까지 당했던 사람들과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게 있었죠. 네, 여러분 저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예전부터 받았던 컨설팅이나 뭐 강의라든지 이런 데를 다녔을 때는 보통 자기가 매장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경험이 보통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맞죠? 네. 네. 근데 다점포왕님은 운영을 많이 해보시고 직원도 엄청 많이 다뤄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이분이라면 우리가 실제 매장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강의나 컨설팅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저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 조언을 하는 거니까 실무에 와닿고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 컨설팅 되게 고민 많이 했고 대출 받고 이렇게 네. 왔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대출을 받고 신청했다는 게 어찌 보면 간절함이잖아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핍을 되게 크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도 있으신데 대출 받고 신청했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든 무조건 알려주는 거 다 흡수해서 최대한 다 적용해서 한번 성과를 내볼게. 이런 결핍 욕구가 엄청 센 거거든요. 주변에서 가짜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뭐 나는 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할 거라 다 그 사람은 다 뻥쟁이 많거든요. 근데 대표님들은 그러지 않았다. 실제 결핍도 엄청 셌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한다는 건 결과적인 좋은 성과가 지금 잘 나오니까. 자, 그러면 컨설팅 전에 평균적인 매출액은 어느 정도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변화된 것들을 얘기 나눠볼게요. 매출액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왔었죠? 제주도라서 극성수기 때 반짝 조금 올라도 2천에서 3천 겨우 나오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매출액은 한 2천이 좀 안 됐었고 네. 성수기 때 가면은 그래도 2,500에서 네. 3천 정도 나왔었다. 예, 그것도 정말 저희는 너무 잘 나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었죠. 대표님들이 지금 위치한 상권이 한라수목원이라는 그 상권이잖아요. 한라수목원이 옛날에는 관광지였었죠? 그 도민들이 뭐 숲길처럼 운동하러 가고 뭐 애들 데리고 피크닉하고 그런 데인데 관광객이 찾아가는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저도 그 제가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 가족여행 갈 때 보스코 피자 네. 갔다 왔는데 이게 진짜 이런 데 있었어? 막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죠? 진짜. 근데 놀라셨던 표정 되게- 아직도.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상권적으로는 또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있다. 도민들도
사실은 알기 어려운 네.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팅 이후에 변화된 성과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매장의 컨디션을 알려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매장 평수가 몇 평이죠? 주방 포함해서 20평 정도. 주방 포함해서 20평 정도고 테이블 수는 몇 개시죠? 4인석 7개. 4인석 7개요? 네. 혹시 배달은 이렇게 뭐 하시나요? 배달은 하는데 이제 지역 그 상권상 배달이 조금 어려워요. 말씀해주신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은 거의 홀 매출 네. 테이블 7개에서 나오는 매출이라고 보셔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컨설팅 이후에 매출액의 변화가 어떻게 됐었어요? 2천만 원 되나마나 하던 매출이 컨설팅 시작하고 석 달 정도 안 됐을 때 5천만 원 정도 나왔고 한 3, 4개월 있다가 최고 매출 8,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8,500만 원. 4배가 넘게 올랐네요. 네. 네. 와. 실화. 박수. 박수. 역시 네. 결핍이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때 느낌은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뭐지? 나 이래도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네. 그러면 작년에 거의 성수기가 8월 달이었겠네요? 네. 8월에 이제 8,500만 원 최고 매출 찍었고, 그럼 올해 최고 매출은 어떻게 되죠? 올해는 9천 가까이 찍었죠. 아, 9천 가까이? 네. 언제예요? 올해 7, 8월. 7, 8월? 네. 와, 계속 유지를 그 이상 계속 해오고 있네요? 네, 아.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아, 우상향 하고 있다. 인사하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네네네. 5,500인가? 그때 손익계산서 제가 그때 봤었는데 1,700인가? 뭐 그 정도 네. 아니었어요? 네, 한 30% 정도 남습니다. 와, 순수익 세금 제외하고잖아요. 저희는 또 세금 공제 안 한 건 수익으로 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세금 공제 후 수익을 항상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최고 매출 9천만 원 정도 가까이 찍었을 때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3천 이상. 인사하세요. 아, 그때 피자 종류만 10가지 정도 있었는데 이거를 두세 가지로 줄이라고 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다점포왕님이랑 계속 의논을 하면서 이 피자 안에 제주도의 모든 것을 다 담아야 되겠다. 우리 피자집을 꼭 오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여기 안에 다 담게 되었죠. 그 용암 피자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온 피자인데 아직도 따라잡을 피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